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을 무너뜨린 재앙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을 다시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자, 먼저 결말부터 보여드릴게요. 수천만 명이 죽은 뒤 살아남은 농민들은 처음으로 영주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임금으로는 일 안 합니다. 중세의 질서가 흔들리고 노동의 가격이 오르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도시의 공기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돌아서 르네상스와 근대 자본주의의 문이 삐걱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 장면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요. 회사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원격 근무, 필수 노동자, 공급망, 부동산, 국가의 통제, 죽음에 대한 감각. 팬데믹은 병원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죠. 흑사병도 그랬습니다. 1347년 검은 도대배들이 지중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열병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만에 몸에는 검은 종기가 섰고 가족은 가족을 버리고 성직자는 기도를 멈추고 장의사는 시체를 셀 수 없게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어떤 지역에서는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공포, 종말.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자 살아남은 사람의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는 흑사병을 단순한 중세의 비극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질문을 바꿔볼 겁니다. 재앙은 어떻게 사회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가? 흑사병 이후의 유럽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 둘 사이에는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만큼은 아직도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가? 배경과 맥락. 1347년 가을 시칠리아의 항구 도시 메시나에 제노바 상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 위에는 무역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려 있었죠. 선원들은 검은 반점과 부어오른 림프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며칠 안에 죽어갔습니다. 이 병은 곧 피렌체, 베네치아, 파리, 런던으로 번졌고 1353년 무렵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사라지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인 거죠. 그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흑해 북쪽, 지금의 크림반도에 있던 무역도시 카파, 오늘날의 페오도시아입니다. 1346년 몽골계 킵차크 칸국의 군주 자니베그가 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당시 카파는 제노바 상인들의 거점이었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거대한 물류 허브였습니다. 그런데 포위군 안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공증인 가브리엘레 데 무시의 기록에는 자니베그의 군대가 병으로 죽은 시신을 투석기로 성 안에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전쟁, 무역, 항구, 이동. 병은 인간이 만든 연결망을 타고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배를 띄웠을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계약을 지켜야 했고, 선원은 임금을 받아야 했고, 도시는 곡물과 향신료, 천을 필요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비슷했죠.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새로운 바이러스는 2020년 전 세계의 공항, 크루즈선, 사무실, 학교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병원으로 갔고, 배달 노동자는 거리로 나왔고, 물류 노동자는 창고를 지켰습니다. 전염병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멈출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날카로운 질문도 남깁니다. 정말로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장면은 1348년의 피렌체입니다.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는 훗날 데카메론의 서문에서 이 도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묘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피하고, 장래 의식은 무너지고, 시신은 집 앞에 쌓였다고 말하죠.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이 될 도시였지만 그 순간에는 문명보다 공포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보카치오가 이 재난을 단순한 죽음의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데카메론 속 젊은 남녀 10명은 도시를 떠나 시골 별장으로 피신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까요? 아마도 이야기가 질서를 대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이 설명되지 않을 때 사람은 서사를 만들어 버티는 거죠. 코로나 이후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줌으로 회의하고 SNS에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음모론과 과학적 설명 사이에서 흔들렸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격리된 인간은 정보를 원하고 감정을 나눌 통로를 원합니다. 흑사병 시대의 사람들은 설교와 소문, 연대기와 민담을 붙잡았고 우리는 뉴스 알림과 데이터 대시보드, 실시간 댓글을 붙잡았습니다. 기술은 달라졌지만 불확실성을 견디려는 본능은 그대로였던 인 거죠. 세 번째 장면은 조금 더 어둡습니다. 1349년 2월 14일 프랑스와 독일 경계에 있던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대인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학살당합니다. 흑사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질병이 퍼질 때 사회는 종종 의학보다 먼저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건 중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늘었고 특정 국가나 집단을 향한 낙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원체는 몸을 공격하지만 공포는 공동체의 약한 곳을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흑사병은 단지 유럽을 파괴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유럽 사회의 구조가 흔들립니다. 노동자가 너무 많이 죽자 살아남은 농민과 장인들의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에드워드 3세는 1351년 노동자 조례, 즉 스태추트 오브 레이버러즈를 통해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왜 왕은 임금을 억누르려 했을까요? 노동력이 귀해지면 질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귀족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협상력을 갖게 되는 순간 중세 봉건제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결국 1381년 한국에서는 와트 타일러가 이끈 농민 반란까지 벌어지죠.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에 있어야 일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흔들었고 필수 노동이라는 마른 사회가 누구의 노동 위에 서 있는지 드러냈습니다. 흑사병 뒤 유럽이 노동, 신앙, 도시행정, 공중보건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듯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도 일, 이동, 국가의 역할, 개인의 자유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지나가도 그 병이 드러낸 사회의 약점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유럽의 질서는 원래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귀족은 땅을 가졌고 농민은 그 땅에 묶여 일했고 교회는 이 모든 구조가 신의 뜻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흑사병이 마을의 절반을 데려가자 논밭은 그대로인데 일할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한국의 어느 장원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영주의 명령을 듣던 농민이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 마을에서는 더 높은 품삯을 준다는데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시엔 거의 혁명이었거든요. 실제로 1351년 한국은 노동자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노골적이죠. 노동자 조례.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권력자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살아남은 평범한 노동자가 협상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흑사병은 왕과 귀족의 힘만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원래 그런 세상이라는 감각도 흔들어 버렸어요. 신분은 정해져 있고 가난은 운명이고 고통은 감내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런데 눈앞에서 부자도 죽고 성직자도 죽고 의사도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묻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질서는 정말 절대적인 걸까? 무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주 이런 질문 하나에서 방향을 바꾸거든요. 물론 이 변화가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공포는 때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해 칼끝을 돌립니다. 1349년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몰랐던 사회가 설명 대신 희생양을 찾은 거죠. 이 장면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빨리 퍼진 것이 있었잖아요. 혐오, 음모론, 낙인.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면 잠깐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대개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다른 방향의 변화도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배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항구밖에 머물게 했습니다. 훗날 검역, 그러니까 쿼런틴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죠. 당시 사람들은 세균도 바이러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찰은 했어요. 아, 접촉을 늦추면 죽음도 늦춰지는구나. 과학은 때로 완벽한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기록,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우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온라인 수업, 배달 노동, 필수 노동자라는 말. 원래 있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누가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지, 어떤 일이 저평가되어 있었는지,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말이에요. 흑사병 이후 농민들이 내 노동은 더 비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은 어디에 쓰여야 하지?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시스템은 정말 괜찮은 걸까? 그래서 흑사병이 유럽을 바꿨다는 말은 단순히 인구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오자 삶의 가격표가 다시 붙은 겁니다. 땅보다 사람이 중요해지고 신분보다 기술이 중요해지고 복종보다 협상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요. 물론 그 변화는 느렸고 불완전했고
피를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균열이 생긴 세계는 이전처럼 단단한 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쩌면 팬데믹의 진짜 반전은 병이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전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일했지. 이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지. 위기 때마다 같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지. 이런 질문들이 남을 때 말입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이 그랬고, 코로나 이후의 우리도 아직 그 질문 한가운데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는 끝난 재난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재난 이후 사람들이 무엇을 더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바꾼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노동의 가격을 바꿔버린 겁니다. 흑사병 이전의 유럽에서 평범한 농민 한 명은 솔직히 말하면 대체 가능한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땅은 귀했고 사람은 많았거든요. 영주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이 일하면 된다. 그런데 전염병이 지나간 뒤에는 이 문장이 뒤집힙니다. 땅은 그대로 남았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밭은 넓고 곡식은 자라야 하고 양은 돌봐야 하는데 손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농민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싫으면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중세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351년에 노동자 조례 같은 법이 나옵니다.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법이었죠. 쉽게 말하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월급은 예전처럼 받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물가가 걱정돼서 지배층이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제 평민들이 협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흑사병 이후 가장 무서운 변화는 시체가 쌓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몸값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갑자기 알게 됐죠. 누가 세상을 실제로 굴리는지. 병원에서, 물류창고에서, 배달 현장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서버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바닥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매일 사무실에 가야 하지? 위험은 내가 지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정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일까? 흑사병 이후의 농민들도 같은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줌 회의도 없고 재택근무도 없고 퇴사 브이로그도 없었죠. 하지만 질문의 뼈대는 같았습니다. 내 삶의 조건을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지배층은 언제나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죠. 다시 출근하자, 다시 소비하자, 다시 예전 속도로 일하자. 중세의 영주들도 똑같았습니다. 다시 예전 임금으로, 다시 예전 의무로, 다시 예전 복종으로. 하지만 한번 바뀐 감각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치의 높이를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바닥을 보는 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흑사병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왕과 귀족, 교회와 법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살아남은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 칼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물론 모든 곳에서 자유가 열린 건 아닙니다. 동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영주들이 농민을 더 강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더 깊은 농노제로 밀어넣었죠. 그러니까 흑사병이 자동으로 진보를 만든 건 아닙니다. 재앙은 문을 열 뿐이에요.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막아서느냐가 역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임금은 오르고 농노제는 약해지고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흔들렸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죽음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질문은 훗날 종교개혁과 근대적 개인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긴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럽을 바꾼 방식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왕관을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죽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격표를 다시 붙인 겁니다. 누가 중요한가, 누가 대체 가능한가, 누가 명령하고 누가 협상하는가. 그 질서가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병원 밖에서, 회의실 밖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나는 어디서 일할 것인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내 시간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마무리. 결국 흑사병이 바꾼 건 단순히 유럽의 인구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값, 노동의 의미, 신에 대한 믿음, 도시가 병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의 규칙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원격 근무, 백신, 공급망, 국가의 통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돌봄. 팬데믹은 끝나도 팬데믹이 흔들어 놓은 질서는 오래 남거든요. 흑사병 뒤에 유럽이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유럽이 되었듯 우리 역시 예전 세계로 복귀한 게 아니라 새 세계의 초입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 마녀 사냥은 왜 갑자기 폭발했는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 중 무엇이 100년 뒤 역사책에 가장 크게 기록될 것 같은지 알려주세요. 보이페텔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도 구독 후 이어서 보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